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할 내용은요. 한국문학의 역사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운문문학을 통해서 개념을 가사라는 작품의 개념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송미인국은 정철의 작품입니다. 자, 학습 포인트도 짚어 자, 자기주도 감상 방법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작가 소개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철은 1536년에 나서 1593년에 생을 마감한 가사문학의 백미를 남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정치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요. 가사문학의 대가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한국의 전통적 특질을 잘 연계하는 그런 작가의 위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는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리고 홍민가라는 시조도 있죠. 전체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입니다. 자, 가사는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나뉘죠. 정격 가사는 사음보 율격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요. 서사, 본사가 본사, 결사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가사를 일컫습니다. 자, 정격 가사의 백미를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가사가 바로 정철의 가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이 잘 두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설명, 요거를 구성을 파악한 다음에 작품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문을 현대어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원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현대어로 스스로 이렇게 천천히 풀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음보는 사음보 율격 잘 지켜서 읽는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대가는 겨각시 본뜻도 한여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띠하야 니별하고 해 다 접은 날에 누를 보라 가시난고. 자, 마치 시조가 연장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결사의 마지막 구절의 첫 음절은 3음절로 끝나는 게 또 정격 가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녀가 질문을 해요. 너 왜 거기 누구 보러 가는 건 길이니? 이렇게, 그죠? 어와 내 여이고 이내 사설 들어봐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하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직 한가마는 어떤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반기신한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생각하여 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일같이 쌓였으니 하나리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셔러 풀터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현대어 풀이는 여러분들이 잠깐 스탑해서 유심히 읽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글란 생각마오 매티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추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위라서 매셨난고. 죽주반 조석 외에 내와 같이 재신한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신한고.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자, 여기서 자나깨나 님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님은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쵸?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로 자, 본사 계속 가겠습니다.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어떻게 해도 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물가에 나가도 보고 백길이나 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자이고 바람과 물결이 막 내 시야를 가로막는 거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니 배도 잘 왕래가 없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고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료이고 자, 님 소식을 어떻게 님이라도 보고 싶은데 아예 안 보여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바람도 물결도 그쵸?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이제 밤만 됩니다. 그쵸? 이 가난하게 이게 유배 가서 쓴 거라고 이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초라한 초가집에 밤이 되니 반벽 청등은 누를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해뜨며 바자니니 적은던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만납니다. 자, 꿈에서 님을 보게 되네요. 근데 그 님의 얼굴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서라. 옷 같은 얼굴이 늙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슬카장 살자니 말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바로 나니 눈물이 연달아서 나니 말씀인데 너희 하면 말도 못하고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는 거예요. 근데 오련딤 방정맞은 개성 닭이 꼭 끼어가고 울어버리니까 잠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꿈에서 님 좀 볼라 했더니 저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깨버린 거예요. 님을 못 보고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자, 이제 깨고 보니까 님이 없는 걸 또 현실 인식을 합니다. 자, 잠결에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낙월이나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달이나 지는 달이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내가 창밖에서 님을 비춰드려야겠구나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각신님 달 되지 말고 달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굳은 비가 되라. 자, 이게 더 적극적인 거죠. 님한테 닿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님과 이별한 이 을려를 감녀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감녀, 을려의 이제 역할도 좀 잘 봐야 됩니다. 감녀는요, 먼저 등장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보조적 역할을 하죠. 작품을 이끌어가는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극적인 결말을 이끌어냅니다. 아,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을려는 자, 작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이고요. 그러니까 작가 이꼴 을려라고 보는 게 맞죠. 감녀가 아니라 그쵸? 자,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작품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왜 정철 아까 봤잖아요. 정철은 왜 여성적 화자를 설정했을까요? 자, 아마도 이렇게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작가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탄핵으로 인해서 낙향해 있던 작가였거든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영군의 정서는 심정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쫓겨나서 유배가 있지만 전 여전히 임금님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성적 화자를 택하면서 마치 굉장히 더 이렇게 애절한 목소리를 내기에 좋은 게 이제 그 여성적 어조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영군의 심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탐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여성적 화자를 택했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애틋한 심정을 하소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 이제 여성적 목소리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길래 여성적 어조를 자꾸 택하나요? 또는 여성적 화자를 택할까요?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걸 봐도 유사하죠, 그쵸? 자,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조금 아닌데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기에 아무래도 좀 더 애절한 느낌 이런 게 아마도 여성적 화자, 여성적 어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낙월과 구준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나궐이나 구준비 둘 다 뭐냐면 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하지만 나궐은요 주체가 을려고 갑년은 구준비가 되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궐은 지는 달의 의미를 가지고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궐의 특징은 님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 비추는 거예요. 밤이 되면서 잠깐. 하지만 이건 님의 옷을 적시면서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나궐에 비해서 구준비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무슨 가사? 정격 가사, 정형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딱딱 사음보가 맞아떨어지고요. 마지막 결구의 삼음절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각신님 하는 부분이죠. 그쵸? 자, 삼음절, 시조의 종장의 삼음절, 첫 어절 삼음절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정격 가사의 특징이죠. 자, 이 작품은요. 감정을 주로 표출한 거니까 서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충신 연주지사. 자, 구성, 서사, 본사, 결사. 그리고 주제는요, 연군지정입니다. 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감정. 자, 연군지정. 자, 특징. 님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가지고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보조 화자인 감녀를 설정해서요.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잘 두드러져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죠. 자, 요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요. 황진이 시조랑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 면에서는 진달래꽃하고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 개념, 범위, 여러 가지를 다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스스로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의 갈래 중에서도 얘는 뭐였어요? 그렇죠. 가사였어요. 그럼 가사인데도 어떤 가사? 전격 가사. 그럼 자, 갈래별 전개하면서 시조랑도 연관성이 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갈래별 전개를 하면서 이 작품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가사의 특징으로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성적 화자라든지 여성적 어조라든지 자, 그 다음에 문답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한국 문학의 다른 갈래랑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수능에도 출제가 종종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가사라는 작품의 특징도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중심 소재의 의미도, 선생님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준 소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중심 소재, 여러분들이 따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